안녕하세요. 꿈을 주는 부자 차대입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 2의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홈택스에서 하죠. 네, 그래서 준비물, 이 뭐가 필요한지부터 실제 결과물, 그래서 사본 만들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인인증서를 범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은행용 갖고 계시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되죠. 사무실 주소랑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주소를 굳이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제 개인 주소, 그러니까 자가인 경우, 네, 자가인 경우 그냥 주택이 내 거야. 자가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주소를 따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상호명을 뭘로 정할지를 먼저 정해 놔야겠죠. 그래서 상호명 정해 놓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홈택스 보통은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으시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유형은 보통 개인이실 거고, 주인번호도 등록하셔가지고 쭉 내용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공인서 등록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로그인 할 때 옆에 공인서 등록이 있는데, 이거 등록을 개인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완료를 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로그인을 하죠. 개인 범용으로 되어 있고 저는 범용으로 로그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신청서 제출에 그 다음에 사업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은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호명 넣어 주시고, 업장 전화번호는 이제 대표님의 휴대전화 번호 넣어 주시면 되고, 요 위는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동의 둘 다 동의를 눌러야지만 완료가 돼요. 그 다음 사업장 소재지, 저희는 그냥 부 클릭해서 주소, 우리가 비상주 사무실이거나 혹은 자가이신 분들 넣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따로 기록해 놓은 게 있죠. 사업자 관리 시트, 이제 스테이지 1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입력을 하셔놓고 요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입력하고 완료 눌러주시고요. 건물명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의 없으면 무조건 1동이에요. 여기 동의 아예 없다 그러면 그냥 1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업종 부업종입니다. 업종 코드 넣어주는데, 업종 코드 우리는 525105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나오면은 이때는 내려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25105는 해외직구 대행업이고, 이때 도매 및 소매업인데 도매 및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소매업만 들어가게끔. 자, 그 다음엔 525105입니다. 101이죠. 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래서 앞에 도매 지워주시고 등록하기. 그래서 부업종, 주업종을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돼요.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돼도 굳이 상관은 없어요. 원하시는 걸 더 주로 잡아주시면 되고, 사업 설명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업일자는 해당되는 날짜, 바로 그 날짜 혹은 다음 날짜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종업원수는 0, 자기자구본은 그냥 100만원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자가면적을 적을 때는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을 받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공급면적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으로 하고 나머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계약서 사본 넣어주시고, 사본을 파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하고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누르고, 자, 이걸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 완료가 되면은 여기까지가 신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되면 이제 문자가 와요. 카톡이 아니라 문자가 오고, 그 문자가 오면 이제 저희는 그 결과를 보러 가면 됩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볼까요?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시고, 자 이때 제 개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데, 이때 사업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장을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제출에 여기 민원 신청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일주일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입력했던 그 날짜, 자 그러면 여기 나오실 텐데 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이미 받아서. 그래서 이걸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여기서 이제 처리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재발급을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원 증명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이 있죠. 자 여기서 저는 재발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쭉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유는 저는 최신화.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연별로 혹은 이제 반년별로 최신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화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청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처럼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했을 때 조회하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발급하면 바로 나오게 되고, 이때 이거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출력을 누르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를 PDF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물로 A4 용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PDF로 저장을 눌러주셔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사본 만들어서 보관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지 1에서 배웠다시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PC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실제로 가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퀘스티 맵이라고 하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져 있죠. 임대차 계약서가 PDF로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JPG로 바꿔놨어요. 캡처 떠서 방금처럼. 그럼 요거 두 개도 여기다 넣고 보관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상호명 넣고 퀘스트 맵,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자, PDF로 갖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퀘스트 맵 사업자 등록증.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퀘스트맵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실 PDF 파일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임대차 계약서 갖고 있어야겠네요. 이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메일에 있으니까 굳이 필요는 없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만들어 보관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고 그거를 사본호를 켜서 PDF를 켜서 알캡처로 캡처하신 다음에 사본을 갖고 있는 것까지가 오늘 배워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차트 스토리입니다. 자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뭘 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525101 이게 전자상거래업, 525105 해외 직구 대행업, 그 다음에 2, 3, 4 SNS 마케팅, 뭐 이런 것, SNS 관련 판매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525101만 넣으면은 사실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자 우리는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매업을 하면 좋고요. 이제 도매업은 내시면은 안 돼요. 도매 및 소매업 요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도매 및을 지웠죠. 이렇게 지워야 되고, 왜 그러냐면요, 도매 및이라고 하면은 창고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상태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으시냐 그러면은 간이사업자를 할 수가 없다, 일반 과세자로 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 굳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려야 될 타이밍에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건 좋지 않죠. 왜냐면 부가세가 차이가 많이 나죠. 부가세가 10%를 꼭 내야 되니까 일반 과세자는. 근데 간이과세자는 우리는 0.03%를 내죠. 그래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를 우리는 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 및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52101은 요거.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는 위탁과 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했을 때는 이제 구대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둘 다 넣으면 우리는 위탁, 사입, 구대를 다 할 수 있어요. 업종 코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아서 헷갈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필요 없어. 왜냐면은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해서 다 정정하면 돼요. 정정하는 일이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여기 신청해서 사업자 정정 신청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서 제출. 이때 정정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보면은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상호도 정정할 수 있고요. 연락처 정정할 수 있고, 소재지 정정할 수 있고, 업종도 정정할 수 있고, 송달 장소도 정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지, 우리가 이제 비상주 사무실에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여기 와서 또 정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파트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에서 사본 보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흉.